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0살이에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월 80만 원과 30평 아파트가 전 재산의 전부였죠. 아들 준호는 사업을 한다며 늘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큰 사업 기회가 왔어요. 아파트만 팔아서 투자금을 마련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살 수 있어요.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산 추억이 담긴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그때 동네 복지관에서 LH 임대주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LH 임대주택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가 산더미같이 필요했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는 것부터가 저에게는 큰 산이었어요. 평생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던 제가 어떻게 온라인 신청을 하겠어요? 동네 복지관의 김사회복지사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신청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 사이 아파트는 이미 팔렸고 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저는 임시로 월세방에서 지내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LH 아파트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제 집에서 함께 지내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미안해하며 제안했지만 이미 며느리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던 터라 거절했어요. 70평생 누구에게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8개월 후 드디어 LH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님,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LH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새 집은 18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들었어요. 무엇보다 집세가 월 15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유족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월 25만 원이면 주거비는 해결되는 거였어요. 이사 첫날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낡은 가전제품들 뿐이었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의 추억들은 모두 아들에게 주면서 함께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동네도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남편 생각만 나고 아들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70살이지만 건강하고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우울하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러 할머니들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한 분이 반갑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정숙 할머니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73세셨는데 정말 활기차고 밝으신 분이었어요. 순자님이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정숙이에요. 여기 온 지 5년 됐어요. 정숙 언니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언니는 저와 달리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고 계셨어요. 순자야,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건 당연해.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나는 매일 할 일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어. 언니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언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다녔고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아파트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을 했어요. 금요일에는 같은 단지에 사는 할머니들과 함께 시장 구경도 다녔죠. 이렇게 바쁘게 살면 외로울 틈이 없어. 그리고 뭔가 배우고 있으면 머리도 좋아지는 것 같고. 언니의 적극적인 모습이 저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어요.
정숙 언니의 권유로 아파트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꽃에 대해 뭘 알겠어요? 라며 주저했지만 언니가 모르면 배우면 되지라며 등을 떠밀어 주셨어요. 첫날 화단에 나가보니 생각보다 많은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김영희 할머니 68세, 박미경 할머니 71세, 그리고 조금 젊은 편인 최윤정 할머니 65세까지.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어요. 어머, 새로 오신 순자님이시구나. 반가워요. 영희 언니가 흑투성이 손을 닦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여기서 함께 꽃 키우실래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금방 재미있어져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꽃 이름도 모르고 물을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언니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니까 조금씩 배워갔어요. 특히 윤정 언니는 젊었을 때 화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화단 가꾸기에 익숙해질 무렵 정숙 언니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순자야, 노래교실도 함께 다닐래? 나 혼자 다니기 심심해. 언니,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남편 앞에서도 잘 안 불렀는걸요. 제가 망설이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누가 잘하라고 해? 그냥 즐겁게 부르는 거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아. 복지관 노래교실에는 이미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다니고 계셨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죠. 김 선생님이라는 40대 남자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며 지도해 주셨어요. 첫 수업에서 아리랑을 배웠는데 다 같이 부르니까 정말 신나더라고요. 제가 음치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부르니까 그럭저럭 듣을만했어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정숙 언니와 함께 노래교실을 다니다 보니 화단 가꾸기 멤버들과도 더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언니가 제안했어요. 우리 금요일마다 같이 시장 구경 다닐까요? 혼자 가면 심심하고 함께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금요일 시장 나들이는 저희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보기였는데 점점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새로운 가게도 구경하고 때로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게 되었죠. 순자야, 이 떡볶이 맛있다더라. 한번 먹어보자. 미경 언니가 제안하면 다들 좋아요. 하며 따라갔어요. 70살이 넘어서 친구들과 길거리 음식을 먹는다는 게 새로웠어요. 젊었을 때도 이렇게 자유롭게 먹고 다녀본 적이 없었는걸요.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도 저희를 기억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할머니들 또 오셨네요.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가져가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아들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업이 실패했다는 거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투자한 돈을 다 잃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찼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파트 판 돈 2억 원이 모두 사라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상만큼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이미 LH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고 유족연금도 있었으니까요. 준호야, 엄마는 괜찮다. 지금도 잘 살고 있어. 너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차근차근 해보렴. 오히려 제가 아들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을 텐데 지금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 언니에게 전화로 상황을 털어놨어요. 언니,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아파트 판 돈을 다 잃었대요. 순자야, 속상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해. 언니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들의 사업 실패 소식을 들은 언니들이 모두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특히 윤정 언니는 언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에는 미경 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교대로 병원에 다니며 돌보자. 정숙 언니가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희가 번갈아 가며 미경 언니를 돌봤어요. 병원 간병인보다 더 세심하게 돌봤죠. 정말 고마워요.
가족보다 더 잘해주시네요. 미경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도 언니들이 힘들 때 꼭 도와드릴게요. 그때 깨달았어요. 혈연 가족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들이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사이가 되었어요. 미경 언니가 회복된 후 윤정 언니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언니들, 요즘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저희도 배워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모두가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라며 거부했지만 윤정 언니가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 하는 거 봤어요. 함께 배우러 가요. 그렇게 시작된 스마트폰 교실. 처음 몇 주는 정말 어려웠어요. 화면을 터치하는 것부터 앱을 여는 것까지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언니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배우니까 조금씩 늘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었던 건 유튜브였어요. 와, 이게 무료로 이렇게 많은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정숙 언니가 놀라워했어요. 트로트 가수들의 영상부터 요리, 건강정보, 심지어 우리 또래 사람들이 올린 일상 영상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윤정 언니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언니들, 우리도 유튜브에 영상 올려볼까요? 우리 일상을 찍어서요. 아이고,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제가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언니, 요즘 할머니들도 많이 하신대요. 우리만큼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 하시는 거 봤어요. 한번 해보면 어때요? 윤정 언니의 열정에 점점 마음이 움직였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해보기로 했어요. 채널 이름은 할머니들의 소소한 일상으로 정했어요. 첫 영상은 저희가 화단에서 꽃 가꾸는 모습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LH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이에요. 오늘은 화단에서 꽃을 심어볼 거예요. 정숙 언니가 어색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정감 있었어요.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는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확인해 보니 조회수가 500회가 넘어 있었어요. 댓글도 몇 개 달려 있었고요. 할머니들 너무 귀여우세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 생각나네요. 등등 따뜻한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시장 구경하는 영상, 노래교실 다니는 영상, 함께 요리하는 영상 등등.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인기 있었던 영상은 저희가 함께 만든 김치를 나눠 먹는 영상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 담그는 법을 모른다더라며 자세히 설명해주는 정숙 언니의 모습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3개월 후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섰어요. 언니들, 우리가 유튜버가 된 거야. 영희 언니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댓글도 많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20-30대 젊은 구독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댓글이 정말 따뜻했어요. 할머니들 보면서 위로받아요. 제가 할머니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뵈는데 할머니들 영상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요. 할머니들처럼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희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저희가 단순히 재미로 시작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떤 구독자는 직접 편지도 보내왔어요. 할머니들께,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할머니들 영상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할머니들이 제게는 인생 선배이자 멘토 같은 존재예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희 같은 평범한 할머니들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구독자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유튜브에서 작은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였지만 저희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독거 할아버지께 반찬을 만들어드리는 비용으로 쓰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들 덕분에 맛있는 반찬 먹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유튜브 수익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거든요. 또한 영상을 만들면서 저희끼리도 더 친해졌어요.
함께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죠. 각자의 장점도 발견하게 되었고요. 정숙 언니는 말솜씨가 좋았고, 영희 언니는 요리를 잘했고, 미경 언니는 손재주가 뛰어났고, 윤정 언니는 기술적인 부분을 잘 이해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저희 유튜브 활동을 이상하게 봤어요. 엄마, 그런 거 왜 해요? 창피하지 않아요? 아들이 걱정 반 반대 반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구독자가 늘어나고 댓글도 좋아지면서 점점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며느리도 신기해했어요. 손자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어요. 우리 할머니 유명한 유튜버야.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구독도 하고 댓글도 달아줬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손자의 댓글을 보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들이었어요. 사업 실패 후 우울해하던 아들이 저희 영상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70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나도 다시 해볼 수 있겠죠? 아들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왔어요. 유튜브를 통해 저희의 세상이 훨씬 넓어졌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할머니들과도 교류하게 되었고 때로는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부산에 사시는 할머니가 댓글로 저희도 할머니들처럼 활동하고 싶어요라고 하셔서 화상통화로 노하우를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제주도 할머니들이 감귤 농사 짓는 영상 찍어서 교환하자는 제안도 받았고요. 1년이 지나면서 구독자는 3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간단한 협찬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건강식품 회사에서 체험해보고 솔직한 후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언니들, 우리가 진짜 인플루언서가 된 거야. 윤정 언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들일 뿐이었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정숙 언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깜빡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순자야, 오늘 화단 가는 날이지? 언니가 물었는데 불과 30분 전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저를 딸로 착각하기도 했죠. 미영아, 엄마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초기 치매 판정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직 초기라서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활동을 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충격이 컸어요. 순자야,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에게 짐만 될 텐데. 진단을 들은 후 정숙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밝던 언니가 갑자기 작아 보였어요.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제가 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다른 언니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정숙 언니의 치매 진단 후 저희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어요. 언니가 길을 잃어버릴까봐 항상 누군가 함께 다녔고 약 먹는 시간도 챙겨드렸어요. 유튜브 촬영할 때도 언니가 말을 잊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언니들이 도와줬어요. 구독자들은 오히려 이런 모습을 더 좋아했어요. 할머니들이 서로 챙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해 보여요. 우리 할머니도 치매이신데 위로가 되네요. 특히 치매 가족을 둔 구독자들의 댓글이 많았어요.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치매 환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희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윤정 언니가 치매 관련 책도 사서 공부했고 복지관에서 하는 치매 가족 교육도 함께 들었어요. 우리가 정숙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정숙 언니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어 가던 무렵 이번에는 영희 언니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건강검진에서 위암 2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언니들 미안해.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서 영희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술받고 항암 치료해야 한대. 한동안 유튜브 못할 것 같아. 그 순간 저희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정숙 언니 치매도 힘든데 이번에는 영희 언니까지. 정말 하늘이 저희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니, 우리가 있잖아요. 수술 잘 받고 빨리 나으세요. 유튜브는 언니가 나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미경 언니가 영희 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술날 저희 모두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저희에게 언니들은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앞이 캄캄했어요. 영희 언니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저희는 교대로 병원에 다니며 돌봤어요. 머리카락이 빠져서 속상해하는 언니를 위해 예쁜 모자도 사드렸고 입맛이 없어 할 때는 직접 죽을 끓여 갖다 드렸어요. 너희들 때문에 버틸 힘이 생겨. 정말 고마워. 영희 언니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도 힘이 났어요. 유튜브는 한동안 쉴 수밖에 없었어요. 구독자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오히려 더 큰 응원을 받았어요. 할머니들 힘내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희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어요. 심지어 어떤 구독자는 영희 언니를 위한 영상 편지도 보내왔어요. 3개월 후 영희 언니가 많이 좋아져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첫 복귀 영상에서 많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건강해졌어요. 라고 인사하는 언니의 모습에 댓글창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정숙 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었어요. 가끔 저희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음악을 들으면 예전처럼 밝아졌어요. 그래서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늘렸어요. 어느 날 촬영 중에 정숙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나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순간 저희 모두 울컥했어요. 영희 언니는 항암 치료를 마치고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다행히 재발 징후는 없었지만 여전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라며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저희는 더욱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건강, 우정,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들. 구독자들도 저희의 진솔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 보면서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배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돕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던 중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최혜진 할머니 69세였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다가 우울증까지 겹쳐 거의 집에만 계셨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와 함께 화단 일 도와주실래요? 용기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처음에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라며 거절하셨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드렸어요. 가끔 반찬도 갖다 드리고 말 상대도 해드렸죠. 한 달 정도 지나서야 혜진 언니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실 너무 외로웠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남편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언니의 마음이 저희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혜진 언니를 저희 모임에 참여시켜드렸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시던 언니가 점점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혜진 언니가 완전히 저희 그룹의 일원이 된 건 영희 언니의 생일날이었어요. 깜짝 파티를 준비하면서 혜진 언니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오신 거예요. 혜진 언니,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영희 언니가 감탄하자 혜진 언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날부터 혜진 언니도 자연스럽게 유튜브 촬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셔서 혜진 언니의 집밥 레시피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5분이 하나가 되니까 더 재미있네요. 구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혜진 언니의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이 영상에 안정감을 더해줬어요. 하지만 혜진 언니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한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어느 날 혜진 언니가 갑자기 며칠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찾아가 봐도 대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으셔서 걱정이 되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안전 확인을 하니 혜진 언니가 집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모셨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어요. 언니, 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혜진 언니가 울면서 털어놨어요. 사실 당뇨 합병증이 심해서 언제 실명할지도 모른다고 했어. 그리고 신장도 안 좋아져서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대. 너희들에게 짐 되기 싫어서 말 못했어. 그제야 혜진 언니가 가끔 음식을 거르시고
약을 챙겨 드시는 모습을 봤던 게 기억났어요. 우리도 모르게 언니는 혼자 큰 병을 앓고 계셨던 거예요. 언니,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정숙 언니가 비록 치매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이런 순간만큼은 또렷하게 혜진 언니를 안아주셨어요. 혜진 언니의 병이 알려진 후 저희는 더욱 끈끈하게 뭉쳤어요. 투석 병원에 갈 때도 교대로 따라가고 식단 관리도 함께 했어요. 유튜브에서 당뇨 환자를 위한 건강 요리라는 새로운 콘텐츠도 시작했어요. 구독자들 중에서도 당뇨 환자분들이 많아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당뇨 관리 방법을 배워요. 저도 할머니처럼 긍정적으로 살아보겠어요.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미경 언니가 갑자기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해외에서 사업하던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미경 언니는 고민에 빠졌어요. 저축해둔 돈이 있었지만 그것도 노후를 위해 아껴둔 마지막 목돈이었거든요. 언니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미경 언니가 밤새 울면서 고민했어요. 미경 언니의 고민을 들은 저희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언니, 아들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언니가 어려우면 우리가 도울게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다른 언니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심지어 아픈 몸에도 혜진 언니가 저도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라고 했어요. 유튜브 수익도 조금씩 모아서 미경 언니를 도왔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구독자들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희 중 한 분의 아들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구독자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댓글로 응원 메시지는 물론이고 일부 구독자들은 작은 후원금까지 보내왔어요. 물론 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이었어요. 3개월 후 미경 언니 아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아들이 화상통화로 울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모두 울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 채널은 단순한 일상 공유를 넘어서게 되었어요.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이 된 거예요.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나러 오는 분들도 계셨고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할머니들처럼 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들 영상 보시고 많이 밝아지셨어요. 할머니들이 제2의 인생을 사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대 손녀가 할머니와 함께 저희를 찾아온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할머니들 보면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왔어요. 그 할머니는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78세셨는데 나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라고 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숙 언니의 치매는 조금 더 진행되었지만 저희와 함께 있을 때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으세요. 영희 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졌어요. 혜진 언니는 당뇨 관리를 잘해서 합병증 진행이 늦춰졌고 미경 언니는 아들이 회복된 후 더욱 감사하며 살고 계세요. 저는 70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몰랐어요. 아파트를 팔고 LH 주택으로 이사 온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유튜브 채널 할머니들의 소소한 일상은 이제 15만 구독자를 넘어섰어요. 매달 나오는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고 저희 자신들도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소중한 건 진정한 가족을 만난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좋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서 외롭게 지내시는 분, 나이 들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새로운 시작이 두려우신 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70살에도 80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의지예요. 저희가 특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들이 작은 용기를 내어 함께 모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예요. LH 아파트에 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부의 좋은 정책 덕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유튜브도 나이 많다고 못할 이유가 없어요. 기술을 모르면 배우면 되고 처음에 어색하면 차차 익숙해지면 돼요. 중요한 건 진정성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을 위한 작은 카페를 열어볼 계획이에요. 유튜브 수익으로 모은 돈과 구독자들의 응원을 바탕으로요. 나이 들어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시고 용기가 생기신 분이 계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시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할머니들의 소소한 일상에 놀러오세요. 댓글로 안부도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희가 멀리서나마 응원해드릴게요. 70살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어요.